안녕하세요, 사운드캣 별량입니다. 이번 영상도 슬기로운 음악생활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운드캣이 창업한 지 올해로 20주년으로 2004년 사업을 시작했고, 초기에 에코오디오, 테라텍 등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취급하다가 미국 웨스턴 랩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뮤지션들이 스테이지에서 MR을 듣기 위해 사용하던 인이어라는 이어폰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팟이나 아이리버 등 mp3 플레이어가 대세가 되었는데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그때의 사운드캣의 느낌은 이제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과 통합된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고 생각하고 이어폰 사업에 보다 집중을 하였고, 당시 웨스턴 랩스 같은 고가의 인이어 모니터를 음감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수요가 엉뚱한 대로 폭발하여 본격적인 컨슈머 오디오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커스텀 인이어를 출시하던 얼티밋 이어스가 슈퍼파이나 트리플파이 같은 제품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또한 제이스 등의 다양한 브랜드 등을 사운드캣이 취급하게 되면서 한때 줄 이어폰을 월간 최대 3만 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방 경기가 회복되어 이어폰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 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나요? 갑자기 영원할 것 같았던 줄 이어폰 시장이 서서히 블루투스 제품이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아이폰 7부터 애플에서 3.5mm 단자를 제거하면서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라이트닝 3.5mm 단자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되면 충전하면서 제품을 사용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렁주렁 이 잭을 달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라이트닝 3.5mm 헤드폰 어댑터의 음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이런 추세에 급기야 갤럭시도 3.5mm 단자를 제거하게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3.5mm 단자가 제거된 버전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갤럭시 노트 7이 처음입니다. 이후 갤럭시 S8, 갤럭시 노트 8, 갤럭시 S9, 갤럭시 노트 9 등의 후속 모델들도 3.5mm 단자를 제거한 채로 출시되었습니다. 3.5mm 단자가 제거된 이유는 3.5mm 단자가 제거된 이유는 잭이 안으로 숨어 있지만 생각보다 스마트폰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점점 얇아지는 스마트폰 디자인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데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3.5mm 단자로 인하여 방수가 힘들게 된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단자가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실제로 제가 전해 듣기로 불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짭짤한 부가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3.5mm 단자 제거에 이제 TWS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이중으로 타격.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줄 이어폰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블루투스 모델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초창기 블루투스 이어폰은 양쪽의 싱크를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배터리 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양쪽 LR 유닛이 연결된 구조여서 보급이 어려웠으며, 이게 줄 이어폰이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며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TWS, 트루 와이어리스라고 하는데, 이 TWS 방식의 제품이 나오면서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쪽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TW 방식의 에어팟 1, 2016년 말 출시로 타격 더 크게 받아 에어팟의 경우 초기에 콩나물 대가리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아주 고가 이어폰이 아니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2에서 3만원 정도 하는 이어폰에 비해서 훨씬 비싼 21만 9천원이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어차피 3.5mm 단자도 없어지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놀림을 받았지만
점점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치렁치렁 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에 그동안 블루투스의 경우 손실 압축 방식이라서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블루투스 프로토콜의 개선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TWS이기 때문에 양쪽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사용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에어팟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들에서 믿지 못할 수준의 1에서 2만원대의 TWS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을 기점으로 줄 이어폰은 거의 사라져 코로나 타격까지. 줄 이어폰은 그 당시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는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이 되던 MP3의 심화 버전인 DAP 매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으로 다시 재편되었습니다. 소니사에서 4.4mm라는 이어폰 헤드폰 유선 출력잭도 이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어차피 3.5mm가 없어진 마당에 유선 이어폰도 고성능으로 재편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작고 가벼운 이어폰보다는 오픈형 헤드폰이 약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줄 이어폰이든 TW이든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주로 아웃도어로 사용되던 게 이어폰인데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일부 헤드파이 매니아들만 사용하는 제품 외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 음향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줄 이어폰의 대중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극적의 부활! USB-C 단자 채용과 새로운 칩셋 개발! 2022년쯤 되면서 TWS 이어폰에 대한 단점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하는 정도로 날이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TWS 이어폰의 가격, 그리고 한 2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몇 시간 사용할 수 없는 성능 저하, 분실, 충전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일부 마니아들을 넘어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도 20에서 30만원을 주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느니 2만원 정도를 주고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또 분실할까봐 사기 겁나고 2만원 정도 되는 그냥 이어폰 없나요? 또한 이때 시러스 로직, 리얼텍, ESS 등의 주요 오디오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칩과 ADC, DAC를 내장한 원칩 형태의 제품을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의 블루투스 방식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하이레스 음질의 음원 소스까지 재생할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낮은 칩을 대거 발표하게 됩니다. 일명 꼬다리 DAC라는 시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러한 제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고도화가 된 것은 2020년대 이후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줄 이어폰을 연결하면 그게 바로 USB-C 이어폰입니다. 아이폰 15 EU의 압박에 못 이겨 USB-C 단자 전격 채용. 애플의 경우도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부터 채용되었던 USB-C 단자를 아이패드 10세대는 물론 전격적으로 아이폰 15에 USB-C 단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2024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USB-C 타입의 충전 단자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2026년부터는 기존에 출시된 기기들도 USB-C 타입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즉, 만약 라이트닝 단자를 채용한 아이폰 14를 2026년에도 판매하려면 단종을 하던지 아니면 USB-C 단자로 바꾸어 출시해야 합니다. 줄 이어폰의 전성시대 열려 가격도 싸고 음질까지 좋아. 즉, 이미 꼬다리 DAC나 USB-C 이어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든 스마트폰들이 USB-C로 바뀌면서 줄 이어폰의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X에서 줄 이어폰이 트렌드 랭킹에 오르면서 하루에 10,000개가 넘는 글들이 올라오고
수천 개의 글들이 리트윗 되었습니다. 사운드캣은 그동안 이어폰 사업을 접지 않고 커스텀 인이어 모니터 및 하이엔드 이어폰을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심갓이라는 브랜드를 도입해 중저가 가성비 이어폰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갓 EW100 DSP는 그야말로 모든 재고가 팔려나가는 품절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는 요즘 같은 불황에 일어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줄 이어폰 부활은 이제 시작. 오래갈 것이라는 몇 가지 이유. 음향기기를 오랫동안 취급해온 당사에서는 이러한 음향기기 트렌드가 바뀌면 최소 5년 정도가 유지된다는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 이어폰이 부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줄 이어폰이 음질을 위주로 하는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인데, 2만원대인 심갓 EW100 DSP 같은 제품도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처럼 음질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줄 이어폰을 선택하는 유저는 DAP나 고성능 DAC를 사용하는 유저들이었기 때문인데, 줄 이어폰은 음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줄 이어폰은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줄 이어폰은 배터리, 고성능 블루투스 칩, 충전 크레들 등 부가적인 부품들이 필요가 없어 가격이 쌉니다. 물론 줄 이어폰 중에서도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만큼 음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줄 이어폰을 만드는 데는 사실 케이블과 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트랜스듀서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드는 업체가 100군데 정도라고 한다면 줄 이어폰은 1000군데, 10,000군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음질이나 내구성 등에서 살아남는 업체는 많지 않겠지만 도전자는 그만큼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경쟁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음질이나 내구성 같은 기본기가 탄탄한 업체들이 살아남아 경쟁력을 가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트렌드입니다. 줄 이어폰이 오히려 패션 아이템으로 힙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촌스럽다거나 예전 기술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반짝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X 트렌드를 보면 좀 더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가 불황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는 업다운이 반복되지만 다운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성비가 높은 이미 검증된 레트로 스타일의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10대의 경우도 줄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리 G세대인 10대가 9세대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문화는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운드캣의 바람일까요? 줄 이어폰이 과거의 영광을 찾고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TWS 블루투스 이어폰이 2개인가 3개 정도 되네요. 물론 에어팟 프로도 있습니다. 집안 전체를 찾아보면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줄 이어폰은 저의 경우는 더 많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줄 이어폰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캣 별량이었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